오늘 조선후 궁열전은 태종의 총애를 받아 당대 상당한 권세를 누린 신빈 신씨와 태종 사후 여러 송사 문제를 일으킨 선빈 안씨 이야기입니다. 신빈 신씨는 아버지는 검교 공조 참의 신영귀로 신영귀의 육촌형이 신덕왕후의 형부 신귀입니다. 본래 그녀는 태종의 왕비 원경왕후를 모시는 여종이었으나 태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는데 태종의 총애를 받아 당대에 상당한 권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태종 14년인 1414년 1월 13일 신씨는 함령군을 낳은 덕택의 신령옹주로 봉작되었습니다.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1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414년명 영락 12년 효령대곤의 이름을 호에서 보로 고치다. 궁인의 아들 비와 인을 정윤호로 삼고 인의 어미 신씨를 신령옹주로 삼았으니 중궁에 비었다. 홍씨를 해선옹주로 삼았으니 보천의 기생가희하였는데 처음에 가물을 잘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었다. 신씨는 태종의 여러 후궁 중에서 가장 총애받는 후궁이었는데 당시 명빈 김씨와 의빈 권씨가 있었으나 그녀가 궁중의 일을 도맡았다는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4월 4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1422년명 영락 20년 신영공주가 천달방 신궁으로 옮기다. 원경왕후가 돌아간 뒤 의빈과 명빈이 있으나 신영공주가 항상 궁한 일을 주장하였다. 태상이 장처 천달방 신궁으로 나가겠다 하므로 공주가 먼저 연화방 신궁에서 천달방 신궁으로 옮겨갔다. 또한 태종의 후궁 중 가장 다산한 후궁인데 이렇게 태종의 총애를 받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태종이 후궁을 열어뜨린 것은 외척 세력을 경계하는 듯만은 아니라는 추측도 존재합니다. 그녀는 태종이 상왕으로 있을 때로 세종 4년인 1422년 태종을 극진히 간병하여 신령옹주에서 궁주로 높아졌습니다. 세종 즉위년인 1418년에는 신유창이 죄를 면하고자 함령군을 시향자로 삼고 그 대가로 노비 50구를 신씨에게 주었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때 신씨는 전하께서 여자의 청탁을 받지 않는다고 꾸짖어 물리쳤다고 합니다. 또 광대 이법화의 아들 오마지가 사신을 따라 북경에 가고자 무술이 내으니와 그녀의 오빠 봉기를 통해 신씨에게 뇌물을 준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씨에 대한 처벌은 없었지만 태종의 넘치는 총애로 인한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세종 4년인 1422년에 태종이 승하하자 의빈 권씨와 함께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는데 세종도 이러한 뜻을 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 16권 세종 4년 5월 20일 병자 두 번째 기사 1422년명 영락 20년 의빈 권씨 등이 비구니가 되다. 의빈 권씨와 신령공주 신씨가 임금에게 개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었다. 후궁들이 서로 경쟁하여 머리를 깎고 연불하는 기구를 준비하여 아침 저녁으로 불법을 행하였는데 임금이 금하여도 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신씨는 태종을 위해 금으로 법화경을 옮겨 적고자 하였는데 세종은 궁인을 시켜 사경하는 도구를 준비하게 하고 승려 정순에게 명하여 청룡사에서 이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판받자 세종은 나는 본래부터 옳지 못한 것으로 아나 그의 원함이 정중하여 중지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종 5년인 1423년에는 태종을 위해 복을 빌려고 하자 세종이 문소전에 불당해 금으로 불경을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세종 17년인 1435년에 사망하였는데 세종은 그녀가 서모였지만 국모의 준하는 예우를 해주어 상장을 갖추고 친히 군신을 거느려 예로서 조문하였으며 수의도 하사하였습니다. 능원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도곡리산 41번지에 있으며 고종 9년인 1872년에 신빈으로 추증되었습니다. 용의 눈물에서도 등장하는데 조승희가 역할을 했으며 후궁 중 가장 총애를 받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등장한 후궁 중 가장 비중도 존재감도 적습니다. 새해에 세종이 경복궁 경회로에서 연회를 베풀고 연회가 끝난 뒤 신빈에게 술 한 잔을 올리기 위하여 중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상에 놓인 고기가 바깥 사람들의 작은 상에 차린 것보다 작아 보여 세종은 이를 왕실에 대한 모욕이라 여겨 의전을 담당한 사련소의 관리들을 문초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신빈 신씨는 5남 함령군, 6녀 정신옹주, 7남 온영군, 7녀 정정옹주, 8녀 숙정옹주, 9녀 소신옹주, 11녀 숙령옹주, 13녀 숙경옹주, 16녀 숙근옹주를 낳았으며
일찍 죽은 왕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태종사 후 여러 송사 문제를 일으킨 선빈 안씨. 선빈 안씨는 아버지는 검교한 성인 아니인데 본래 궁녀였으나 태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습니다. 슬하의 해령군 이지 익령군 이치를 비롯하여 두 옹주를 낳아 이남 이녀를 두었는데 특히 막내 아들 익령군 이치는 태종의 유복자로 태어났고 나머지 자녀들도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 3년인 1421년에 숙선 옹주로 봉작되는데 이때 그녀의 아버지는 검교 판안성부사에 제수됩니다. 세종실록 12권 세종 3년 5월 11일 임신 세 번째 기사 1421년명 영락 19년 안씨를 숙선 옹주로 책봉하다. 안씨를 숙선 옹주로 책봉하고 그 아버지 검교 한성윤 안이를 검교 판안성부사에 제수하였다. 태종의 사후에 안씨는 송사 문제로 실록에 여러 번 이름이 오르내렸는데 세종 12년인 1430년에는 신빈신 씨의 첫째 딸 정신옹주의 남편인 영평군 윤계동과 집터 문제로 송사를 벌였습니다. 또한 세조 14년인 1468년에는 자신의 딸인 경신옹주와 노비와 전답을 비롯한 재산 분배로 송사를 벌였습니다. 세조 14년인 146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그녀와 노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딸 경신옹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녀보다 먼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에 있는데 2019년 6월 7일에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43호로 지정받았습니다. 드라마 용의 눈물에서는 이보희가 연기를 했는데 태종이 처음 보고 반한 것으로 묘사되며 역사와는 달리 궁녀가 아니고 이숙번의 집에 얹혀 살던 양반집 딸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당시에 이보희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라서 이숙번의 차로 나온 송혜나보다 14살이나 많아 설정과 맞지 않는 미스캐스팅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조선 후궁열전은 태종의 후궁들로 총애를 받아 당대 상당한 권세를 누린 신빈 신씨와 태종 사후 여러 송사 문제를 일으킨 선빈 안씨 이야기였습니다.